지난 5월 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면서 7,384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단 하루 만에 6.45%가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반도체가 아니라 증권주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하루 만에 20.63% 폭등하면서 84,800원으로 마감했고, 키움증권은 14.67%, 삼성증권은 9.06%, 한국금융지주는 11.26%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대금 폭증의 직접 수혜가 증권업종 전체로 번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크게 올라버린 미래에셋증권에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할지, 혹은 다음 폭발 후보는 따로 있을지를 생각하며 머리가 뜨거우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같은 섹터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유독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7000 시대를 만든 거래대금 폭증이 증권사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미래에셋증권의 이후 방향성,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주목해야 할 다음 폭발 후보 종목은 무엇인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한 5월 6일 불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4.41% 오르면서 27만 원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10.64% 급등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장 안에 숨겨진 다음 행보를 위한 데이터 체크입니다. 냉정하게 결과를 따져보면 이날 상승한 종목은 단 200개였고 하락한 종목은 무려 679개에 달했습니다.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3배 이상 많았죠. 시가총액 1위부터 4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4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38.83%에서 5월 49.49%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사실상 반도체 빅2가 지수를 혼자 끌고 가는 양극화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편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도체와 함께 큰 상승을 보여준 유일한 섹터가 바로 증권주였습니다. 거래대금 폭증과 B2 광풍이 이날 단발 이벤트로 끝난 게 아니라 증권사 실적에 직접 자리 잡는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장호는 36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 3,63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45조 2,970억 원, 5월 4일 하루에는 79조 4,7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 거래 규모 자체가 1년 사이에 2배 넘게 커졌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그 수수료가 그대로 증권사 실적으로 직행한 거죠. 시장이 양극화되든 반도체가 끌고 가든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더 사고 팔수록 증권사는 무조건 돈을 쓸어 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황에 증권주 섹터에서 종목마다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차이난 이유와 다음 사이클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종목은 무엇일까요? 증권주가 이번 사이클에서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4가지 경로로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가 거래대금 폭증과 함께 그대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 원대였던 것이 올해 1분기 45조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NH투자증권 1분기 국내 주식 수수료 수익만 3,057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0.7%로 전 분기 대비 0.5%포인트 올라온 상황이고, 위탁자산 규모는 316조 원, 약정 금액은 85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융자 이자 수익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면 그 빚에 붙는 이자가 그대로 증권사로 들어옵니다. 신용융자 장호가 36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평균 금리칠에서 8%대를 적용하면 증권업종 전체가 이자만으로 받는 수익이 1년에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늘수록 B2 잔고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끝없이 수익이 불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자본투자 평가익입니다. 증권사는 고객 자금과 별개로 회사 자체 자금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7,000선까지 올라오면서 이 평가익이 분기마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1분기 운용투자 손익과 이자 수지 합산은 4,24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5%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도 함께 오르는 거죠. 네 번째는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부문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137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증권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이 폭발적으로 커졌고, 동시에 기업 공개와 회사채 발행 같은 대형 딜이 코스피 호황과 함께 줄지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1분기 자산관리 부문 이자 수지는 1,27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1% 늘었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채 대표 주간에서는 32%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국내 5대 증권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65.92% 늘어난 수치인데 한국증권업 역사상 단일 분기 기준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대박에도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5월 4일까지 누적된 흐름에 5월 6일 20.63%를 더하면서 1년 동안 누적 190% 상승했고 키움증권은 149%, 한국금융지주는 126%, 삼성증권은 73%, NH투자증권은 5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섹터, 같은 호황에도 종목 사이에 4배 가까운 큰 격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격차가 가격 부담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2.92배까지 올라온 반면 한국금융지주는 1.08배, NH투자증권은 1.25배, 삼성증권은 1.1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폭증의 직접 수혜가 가장 크면서도 아직 가격 부담이 가장 적은 종목은 무엇이고 이 종목이 다음 사이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페이스X 평가이익이 분기마다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비상장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6월로 예정된 스페이스X 상장이 진행되면 평가이익이 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미래에셋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이익만으로도 추가 실적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 법인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뉴욕과 런던, 홍콩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상장 지수펀드 사업을,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위탁 매매 사업을 동시에 키워온 결과 해외 부문이 전체 세전이익의 2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이만큼 높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는 한 미래에셋증권 실적은 분기마다 새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1년 동안 누적 190%가 오른 미래에셋증권에 지금 진입하는 건 가격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2.92배는 같은 증권업종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라 단기적으로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대금 폭증 흐름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1년 누적 상승률이 51%에 그쳐 같은 업종 안에서 가장 덜 오른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거래대금 폭증 사이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만 가장 덜 올랐다는 점입니다. NH투자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은 6,36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4,757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0.2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28.51%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51%에 머물면서 같은 1분기에 실적이 폭증한 미래에셋증권의 1년 상승률 190%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적과 주가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종목이 바로 NH투자증권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NH투자증권의 1분기 연환산 자기자본 수익률은 19.6%에 달하는데 자기자본 수익률은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1년에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국내 증권업종 평균 자기자본 수익률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NH투자증권은 업종 평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수준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분기마다 이어지는데 주가가 가장 덜 올랐다는 건 실적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시 강세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회복 흐름 속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고 있고 그 자금이 가장 먼저 향하는 종목군이 대형 증권사입니다. 거래대금이 늘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이죠.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 계열로 안정성이 높고 1분기에 외국인 매수가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종목이라 이 흐름이 이어지면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빠르게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부 밸류업 정책의 직접 수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자기자본 수익률 개선이라는 세 가지 밸류업 핵심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미 6,354억 원 규모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직후 폭등했던 것처럼 NH투자증권도 같은 정책 모멘텀이 본격 반영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가 밸류업 정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에서 NH투자증권은 그 직접 수혜를 가장 늦게 받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실적 폭증, 자기 자본 수익률, 외국인 수급, 밸류업 정책 수의 4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주가는 가장 덜 오른 상태라는 점이 지금 시점에서 NH투자증권을 다음 폭발 후보로 분석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NH투자증권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정을 통해 NH투자증권의 다음 사이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8월에 발표되는 NH투자증권 2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6,367억 원을 기록한 흐름이 2분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이어지는지가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 거래 대금이 4월과 5월에 걸쳐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라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수준을 넘어선다면 NH투자증권은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 분기 잘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 실적이 연속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종목이라는 평가가 만들어지면 주가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거래대금이 하반기까지 50조 원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45조 원대였고 5월 4일 하루에는 79조 원까지 폭증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폭증이 단발성인지 새로운 평균 거래대금이 되는지를 6월부터 9월 사이 거래대금 추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50조 원이 유지된다면 NH투자증권의 분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3,500억 원 이상이 매 분기 들어오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 흐름입니다.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가장 먼저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군이 대형 증권사입니다. NH투자증권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 30%대 초반에서 35%, 40%로 올라가는지를 매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5%포인트만 올라와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6천억 원 이상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라 NH투자증권 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NH투자증권의 밸류업 공시와 자사주 정책 발표 일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6,354억 원 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직후 장이 폭등으로 이어진 흐름이 있었듯 NH투자증권도 하반기 안에 비슷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확대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 맞춰 모든 대형 금융사가 주주환원 강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 차원의 종합 발표 일정이 6월에서 9월 사이로 잡혀 있어 이 발표가 직접적인 주가 자극점이 됩니다. 이 4가지 일정을 따라가면 NH투자증권이 다음 폭발 후보로 자리 잡는 흐름을 시청자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섹터를 주도할 또 다른 유망주는 어떤 종목을 놓쳐선 안 됩니다. NH투자증권과 함께 증권 섹터의 두 번째 기대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첫 번째 매력은 같은 증권업종 안에서 가격이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 비율은 1.08배의 수준인데 미래에셋증권 2.92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NH투자증권 1.25배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은 7,059억 원으로 5대 증권사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5,6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습니다. 실적 규모는 상위권인데 가격은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 NH투자증권이 실적과 주가 격차로 매력을 만든 것과는 또 다른 각도의 매력을 가진 종목입니다. 두 번째 매력은 김남구 회장 중심의 적극적인 인수 전략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작년 밸류업 공시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2030년까지 11%에서 1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핵심 동력으로 보험사 인수와 해외 사업 확대를 직접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회사가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해 그룹 전체 자산을 한 단계 키우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거죠. 김남구 회장은 한국 증권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수합병 행보를 보여온 경영자라 보험사 인수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한국금융지주의 다음 평가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매력은 종합투자계좌 사업의 압도적 점유율입니다. 종합투자계좌는 작년 금융당국이 새로 도입한 사업 면허인데 증권사가 은행 예금처럼 고객 자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면허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누적 조달 금액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이 2조 1천억 원, 미래에셋증권이 2천억 원으로 10배에 넘는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을 100% 소유한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 격차가 그대로 그룹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NH투자증권도 미래에셋증권도 따라잡지 못한 영역을 한국금융지주가 단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매력은 자사주 5.4%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6,354억 원 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폭등했던 것처럼
한국금융지주도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추가 매입 발표를 할 경우 같은 수준의 주가 자극이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 한국금융지주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구체적인 주주환원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 향후 밸류업 공시 보완 발표가 나올 경우 그 효과는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주가가 가장 덜 올라 다음 폭발 후보로 분석되는 종목이고, 한국금융지주는 같은 증권업종 안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태에서 인수합병과 종합투자계좌 사업으로 한 단계 더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이 같은 거래대금, 폭증 흐름 안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다음 사이클을 끌어가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를 만든 거래대금 폭증은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증권사 실적에 분기마다 직접 반영되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단 하루에 20.63% 폭등하면서 1년 누적 190%까지 올라왔지만 이미 가격 부담이 큰 상태라 지금 진입하기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주목해야 할 종목은 이 흐름의 다음 폭발 후보인 NNH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입니다. NH투자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 6,36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 19.6%까지 올라왔는데도 1년 주가 상승률은 51%에 그쳐 같은 업종 안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입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주가만 안 움직였다는 격차 자체가 다음 폭발의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주가 순자산 비율 1.08배로 증권업종 안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태에서 김남구 회장의 보험사 인수 전략과 종합투자계좌 사업 압도적 점유율, 자사주 5.4% 잠재력까지 한 종목 안에 모여있는 구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서 한 종목이 강하게 올랐을 때 그 다음 사이클은 항상 같은 섹터 안에서 가장 덜 평가받은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NH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동시에 있는 것이고,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확인하셔야 할 가장 명확한 흐름은 거래대금 폭증의 진짜 수혜가 이 두 종목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늘 가치 있는 경제 정보로 안내하겠습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